파형의 평균값과 시료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파형이 있을 때에 그 파형을 평가하는 것은 전력전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어떤 파형, 이 파형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주기적인 파형을 이야기합니다. 주기적인 반복되는 거죠. 지금 요 화면에 나온 그 FT 같은 경우에 이제 주기적인 파형이죠. 어떤 그 주기적인 파형이 있을 경우에 그 주기적인 파형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 평가 지수로 이제 평균값, 시료값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료값은 어떤 뭐 전력을 계산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주기적인 파형 FT의 평균값을 이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주기라는 게 주기, 반복되는 주기, T라 그래요. T.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T가 0에서 요 T까지가 바로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러한 주기 파형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 부분이 주기죠. 마찬가지 이 부분도 주기 T가 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런 그 반복되는 계속 반복되는 것 파형들이 그 전력전자에서 주로 관측되는 파형이 되고, 그때 이 관측되는 주기적인 파형의 평균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자, 어떤 평균값 FT의 평균값 FT 요 에버리지 FT의 평균값은 요 공식입니다. 어떤 FT를 0에서 T까지 적분을 합니다. 0에서 T까지 FT를 적분해서 주기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0에서 T까지 적분인데, 여기서는 0에서 T0까지는 이제 IP가 값을 가지고 T0에서 T 사이는 0이기 때문에 이제 T0에서 T까지 적분해봐야 0이니까 적분과 0에서 T0까지 적분한 것에다가 주기 T를 나눈 겁니다. 이걸 개념적으로 보면은 한 주기 동안에 면적이 있습니다. 요 면적이죠. 자, 0에서 T까지의 한 주기 동안의 면적을 계산을 해서 이 한 주기 동안의 면적을 이제 주기 T로 나눈 것이 바로 평균값이다. 그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한 주기 동안의 면적은 자, 요 면적이죠. 그래서 IP라는 값을 가지고 0에서 T0까지 면적이니까 면적은 IP 곱하기 T0가 면적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IP 곱하기 T0에다가 나누기, 주기 한 것이 바로 여기 평균값이 됩니다. 이 파형의 평균값입니다. 다른 주기적인 파형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어떠한 주기적인 파형이라도 파형이 주어지면은 한 주기를 구간을 잡고 그 한 주기 동안의 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그 면적에다가 한 주기 동안의 주기 T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것이 파형 FT의 평균값으로 계산이 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료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료값. 어떤 그 반복되는 파형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파형의 시료값은 이건 이제 루트 민 스퀘어라 그러는데 영어로 이제 RMS라 그럽니다. 루트 민 스퀘어. 그죠? 시료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은 어떤 그 파형 FT를 제곱을 합니다. 먼저 제곱을 적분합니다. 0에서 T까지 적분해요. 제곱을 적분을 해서 한 주기 동안에 제곱을 적분을 해서 주기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시료값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스퀘어의 평균이죠. 루트, 자, 이 부분이 이제 민 스퀘어, 제곱을 한 그 FT의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FT의 그 제곱의 면적이 되겠죠. 이 부분이 자, FT의 제곱의 면적에다가 T를 나눈 것이 나누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것이 시료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IP 값이 여기까지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IP의 제곱이 되고 IP의 제곱에다가 제곱의 면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IP의 제곱이 여기서 이만큼이 되겠죠. 여기 IP의 제곱이 되죠. 여기까지. 여기 FT의 제곱의 면적이니까 여기 IP의 제곱이니까 IP의 제곱에다가 T0를 곱하면은 제곱의 면적이 되죠. 여기다 T를 나누고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시료값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료값과 평균값이 이제 주로 등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평균값과 시료값의 관계가 굉장히 조금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평균값은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DC값이에요. DC값. 쉽게 이야기하면 DC값이고 이제 시료값은 DC값 더하기 교류값을 다 합한 거예요. 이게. AC죠. DC 플러스 L AC의 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AC 교류 성분이 포함될 경우에는 항상 시료값이 큽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파형이 그냥 DC만 있을 경우는 같게 돼요. 그래서 항상 시료값은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료값이 평균값보다 큽니다. 크고 다만 어떤 파형이 이렇게 이제 어떤 컨스탄트 값을 가질 경우에 DC값만 있으니까 교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평균값과 시료값이 같아집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력전자에 관찰되는 주기적인 파형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평균값보다 시료값이 거의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디어란 경우에 순수한 DC만 가질 경우에 어떤 파형이 그때는 평균값과 시료값을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전력전자에서 실제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료값이 평균값보다는 큰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자, 오늘 설명한 그 평균값과 시료값의 그 강의 내용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그 숙제, 홈워크를 제작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